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접어들었습니다. 휴가철이면 즐거운 계획만큼 안타까운 사건, 사고 또한 많습니다. 네,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대책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철이면 마음 들뜬 계획도 많지만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은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에 대처할 일이 참 많은데요. 유비무한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대책, 국민안전처 이성우 차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철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놀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은데요. 물놀이 사고의 유형과 현황,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19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을 했습니다. 예. 그 매년 평균 한 4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제 강력히 그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지난해에는 2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사고의 유형을 보니까 여름 방학 시기에 가장 많아요. 전체 사고의 50%를 차지한다고요. 지금 이제 시기가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휴가를 떠나는 7월 하순서부터 8월 초순까지 전체 사고의 5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특별히 각별히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줄이면 전체 사고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안전처가 여름이 오기 전부터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추진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요. 저희 안전처에서 이제 6월 1일부터 물놀이 대응 기간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재반 안전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그 7월 15일서부터 8월 17일까지는 물놀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전국의 물놀이 안전 관리 구역이 1,69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 관리 구역에는 인명 구조함이라든가 또 구명안, 구명조끼 이런 안전시설들을 38,000점을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관리 지역에 소방과 해경 또 유급 감시원들, 안전요원들을 이제 많이 배치를 했고 또 이 지역의 그 방송 앰프라든가 재난 전광판 등을 이용을 해서 적시적절하게 필요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놀이 사고의 경우에는 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물놀이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고 유형별로 그 예방책 어떻습니까? 지금 10대 이하가 전체 사고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 꼬마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을 하더라도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때는 항상 그 부모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물에 들어갈 때 수영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게 되면 안전하기 때문에 물놀이 하기 전에 꼭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꼬마들이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자기 신발이 떠내려가면 주스러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간이라든가 계곡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놀러들 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기상 경보를 잘 청취하고 계시다가 어떤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그 대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야영을 하고 계시다가 집중호우가 만났다 이럴 때는 빨리 그 하산하셔서 대피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고 하산이 어려울 때는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높은 지대로 대피하면서 뭐 텐트를 걷어간다거나 또 자기 필요한 소지품을 갖고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십니다. 빨리 이동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계곡에 이제 급류가 흘러 내려올 때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건너지 마시고 꼭 119에 신고를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물놀이에도 안전한 장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물놀이 안전 명소 어떻게 정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물놀이 안전 명소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이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그 안전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외부 이제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가 강원도 홍천의 그 팔봉산 유원지, 예. 또 그 충남의 그 머드팩 유명한 그 대천 해수욕장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이제 안전을 좀 중요시했나요? 어떤가요? 그 안전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예. 그 대신 또 너무 안전만 고려하면 국민들께서 안 가시기 때문에 예. 가서 경치도 좋고 놀기 좋고 또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광역 시도별로 안전 명소가 지정돼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어떤 안전 명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센스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는 그리고요, 원래 해경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국에 이제 해수욕장이 297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해경이 맡던 그런 업무를 지자체가 맡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해경 인원이 이제 감소된 것은 맞지만은 그 감소된 인원 이상으로 지자체에서 한 500여 명이 이제 충원이 됐고 소방 인력도 125명이 이제 충원이 됨으로써 예. 전체 인력은 안전 요원이 되겠습니다. 한 22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해수욕장에 찾아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안전 관리 인력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수욕장별로 이제 저희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 지역 주민 또 소방, 해경 요원들 다 같이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 민관이 협동해서 운영을 한다. 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도심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이 차량 침수 피해가 큽니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와 어떤 비용을 야기하는데요. 이 정부가 이에 대비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네.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저지대 주차장이라든가 예. 또 하천변에 있는 이런 그 차량을 많이 놓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침수된 차량이 6만 2천 대가 10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해액이 3,2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또 최근 5년 동안에 그 피해액이 3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필요한 대책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우선 집중호우가 이게 예보가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상 정보를 그 운전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예. 또 보험사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을 해서 그 침수 우려 지역을 대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전부 구성을 해서 이 협의체에는 경찰, 이제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보험사, 예. 견인업체까지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하고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는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중호우 때는 이 차량을 주차하실 때, 장기간 주차하실 때 안전지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리 대피하거나 이 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옮길 수 있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가까운 곳에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침수가 우려되는 이제 하천변이라든가 저지대 예. 이런 곳에 저희들이 그 침수 우려 지역 25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차량을 이제 높은 고지대라든가 또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선정을 해서 대피 장소를 마련했는데 예. 그게 한 290개소 정도, 5만 9천 대 정도를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이라든가 대피 지역, 이 지역에는 안내 간판을 전부 위치시켜 놓고 또 그 장소를
방송이라든가 전광판 또 SNS를 이용을 해서 운전하신 분들에게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꼭 확인하셔가지고 자기 차량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요, 이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폭염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매년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폭염 쉽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닌데요. 올 봄에는 이제 가뭄도 심각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많이 심해져가지고 올해 폭염 특보가 지난 5월 25일 날 처음 발령이 됐습니다. 예, 일찍 발표된 거죠. 예년에 비해서 한 달이 빨랐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우선 독거노인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폭염에 취약한 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또 방문 간호사 또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이제 폭염 재난 도우미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전국에 한 10만 8천 명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독가촌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안전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또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전부 체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더울 때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또 밤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무더위 쉼터 위치를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안전디딤돌 앱인가요? 안전디딤돌 앱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국민행동 요령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우선 이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외출을 하실 때도 좀 챙이 넓은 모자를 쓰셔가지고 이제 햇빛을 좀 방지하도록 하고 또 자주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휴식을 취하시고 또 물도 좀 자주 드시고 또 식염수라든가 또 장시간 외부에 노출될 때는 이 아이스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착용하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자주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제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축사라든가 또 양식장 이런 곳에는 이제 계속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또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면서 소독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꾸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꼭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름철에 이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께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철에 또 물놀이 지역에 가실 때는 그 지역의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하시고 또 그 지역의 안전 요원들 통제를 잘 따르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모두 안전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국민안전처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덥고 지친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법은 기본을 지키는 일, 안전수칙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